예, 네트워크 관리사 2급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볼 기출풀이는 2018년도 7회 때 실시된 시험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 관리사는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TCP/IP 과목을 먼저 좀 보죠. TC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결 지향형이다. 그죠? 커넥션 오리엔티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TCP는 커넥션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커넥션 서비스는 전화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결 지향, 적이다. 이 말은 사실은, 좀 이해를 하려면, 어떤 세션 값을 가지고 연결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수신 측은 수신된 데이터의 에러를 검사하여 에러가 있으면 자동으로 수정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야 좋겠죠. 근데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런 기능은 없고 재전송 요청을 하는 거죠. 재전송 요청을 하고 그 재전송 요청을 하는 방식이 고백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백엔 방식으로 재전송 요청을 하고 에러가 있으면 자동으로 교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TCP는 없고요. 그게 뭐냐면 해밍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는 1비트의 에러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거까지 같이 알면 좋겠죠. 송신 측은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누어 일렬 번호, 수신 측의 주소, 에러 검출 코드를 추가한다. 뭐 맞습니다. 송신자, 수신자 간에 신뢰성 있는 재전송을 한다. 왜? 에러 처리 기능이 있으니까. 에러 컨트롤 기능이 있으니까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2번 옳지 않는 것은 ABC 클래스 대역의 IP 주소는 모두 같은 서브넷 마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A는 255, B는 255, C는 255, 255, 255.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요 끝에 0은요. 각 요 숫자 한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8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요 0은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 클래스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분류하여 IP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의 IP 주소,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팀의 IP 주소를 좀 나눠서 그러면 이쪽에 그 관리 번호와 이쪽에 관리 번호가 두 개가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각각 다른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못 보내게 한다거나 혹은 또 보내게도 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쭉 넘어가요. 다음 C클래스의 IP 주소는 뭐냐? 그럼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매번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저번 기출풀이에도 있는 건데 C클래스의 호스트의 수가 호스트의 수가 12개일 때 분할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는 뭐냐? 그럼 2의 4승이면 되겠죠. 그래서 2의 4승이면 16이니까, 그죠? 최소 12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2의 4승 16,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IP 헤더 필드 중 처리량, 전달 지연, 뭐 신뢰성, 우선순위를 해주는 거. 제가 이거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저번 강의에서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패킷이 좀 안정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인터넷은 완벽한 신뢰성 있는 전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QoS라는 기법이 있는데 Quality of Service입니다. Quality of Service가 있는데요. 이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은요. 그냥 최선을 다한다. 네요. 완벽하게 보장을 못하니까 최선만 다해준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주는 건데 IP 버전 4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는 QoS의 기능이 안 좋다고요. 요거에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주고 기능이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IP 버전 6죠. 이 6에 트래픽 클래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건 패킷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버퍼에 어떤 값이 있는데 내 값이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공간이 작아. 그럼 걔를 지우고 내가 들어갑니다. 뭐가? IP 버전 6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알려진 포트. 그럼 이런 포트 번호는 도대체 어딨냐? 리눅스에서 etc 밑에 services라는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뭐냐? SSH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SSH는 원격으로 접속하는데 암호화를 하는 특징이 있죠. FTP는 파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 중에서 21번 포트는 명령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나 파일은 다른 포트로 써요. SMTP는 메일 보낼 때 사용하는 거고, 텔넷은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데 암호화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23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ARP입니다. ARP는 IP 주소를 MAC 주소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1번 ARP 어드레스를 장치의 하드웨어 주소로 매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치의 하드웨어 주소는 우리는 이거를 MAC 주소라고 하고, 한글로는 물리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MAC 주소는 48비트의 크기를 갖고 있고, 전체 48비트에서 24, 24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24, 이 부분은 제조사 정보, 뒤쪽에 24는 제조사별 일렬번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 주소는, 이 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커맨드는 ipconfig, 윈도우에서요. 그죠? 이거 윈도우 얘기하는 거예요. 리눅스는 명령이 다릅니다. ipconfig/all 이러면 물리 주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 중 IP 계층의 한 부분으로 에러 메시지와 상태 정보를 처리하는 건 ICMP죠. 그래서 얘는 에러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기능.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 적혀 있죠. ICMP 에코입니다.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플라이로 응답이 오면 에러가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낸 시간과 리플라이의 응답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ICMP 에코 리플라이로 응답을 받고 리퀘스트로 요청을 합니다. 그죠? 리퀘스트로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ICMP 에코 리퀘스트 번호가 8번입니다. 얘는. 근데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저 번호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Destination Unreachable이라는 거는, 이거는 목적지 도착 불가예요. 목적지 도착 불가. 언제 뜨냐? 내가 패킷을 보냈는데 누가 강제로 지워버려. 그럴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는요, 시간초가, 이거는 TTL의 값이 0이 될 때. TTL은 뭐죠?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죠. 하나 통과할 때마다 1씩 빠집니다. 그러다가 0이 되면 11번, 타입 번호 1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NS에 질의를 보내서 IP와 도메인 주소를 알려줄 때 사용하는 거는 뭐냐? nslookup이죠. 그죠? nslookup .naver.com 엔터 이렇게 치면 되죠. 이거 외에 다른 명령 하나 더 있죠? dig. 그죠? dig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DNS는 지금 여기에는 나오진 않는데, DNS는 53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53번 포트. 그죠? TCP, UDP 둘 다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UDP를 많이 사용합니다. TCP, UDP 둘 다 사용합니다. 53번 포트. TCP/IP에서 데이터 링크의 단위는 프레임이죠. 세그먼트는 트랜스포트 계층, 즉 전송 계층의 단위. 그래서 요 안에는 TCP와 UDP가 있는 거고, 그죠?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건 프로그램, 응용 계층에서는 그죠?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계층, 그죠? OSI 7계층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계층을 의미합니다. 자,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OSI 7계층의 프로토콜 분류할 때 다음 보기 중 같은 계층에서 동작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요거, 그죠? 요거는 같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IGMP는 멀티캐스트,
용이고 멀티캐스트 받을 사람만 받아라. RARP는 맥을 IP로 바꾸는 거고 ICMP는 아까 얘기했고 SNMP는 메일. 이거는 응용 계층. 응용 계층이고. 그럼 응용 계층에 뭐가 있냐? 텔넷. 그죠? 텔넷, SSH. 그죠? SSH 이런 것들이 있죠. UDP 헤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비신뢰성 전송입니다. 그래 이 말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뭐 받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정보는 없습니다. UDP에는. 왜? 저걸 받으면 신뢰성 있는 전송이죠. 그죠? 자 넘어가요. SSH를 올바른 Secure Shar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한다. 그죠? 그래서 몰래 남의 자료를 훔쳐보는 걸 우리는 스니핑이라고 하죠. 근데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훔쳐봐도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수동적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훔쳐보는 거를 수동적 공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TFTP는 기본적으로 UDP를 쓰고요. 그래서 UDP를 쓰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인증이 없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죠. 그럼 패스워드가 똑같으면 로그인 시켜주죠. 그게 인증이에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자, 그래서 3-way 핸드세이킹 방법인 TCP 세션을 통해서 전송한다는 아니고, 그죠? 이거는 아닙니다. 자, TCP의 3-way 핸드세이킹 어떻게 돼 있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요청자가 있고 응답자가 있으면 나 연결할게. 연결해. 이제 진짜 연결이야.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는 걸 3-way 핸드세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 값에다가 1을 넣고 원래 신 1에다가 에크에다가 1을 넣어서 응답하고 마지막에 에크에 다시 1을 줘서 전송해주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TCP가 쓰는 거죠. 그래서 FTP는 TCP 안 쓰기 때문에 UDP를 사용을 합니다. IP 버전 6에서 혼잡한 상황이 발생되어 데이터그램을 버려야 하는 경우 참조되는 필드는 뭐냐? 여기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트래픽 클래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그래서 프라이어티라고 해도 됩니다. 자, SNMP는 UDP 쓰고, 뭐 하는 거예요? NMS에서 쓰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거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는 SMTP입니다. 그죠? 요 중간이 메일이에요, 메일. 그죠? 이메일.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요. IGMP, 아까 나왔죠? 멀티캐스트에서 사용된다. 쭉 넘어가요. 네트워크 일반. 자,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기능 중 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객체가 보낸 PDU라는 거는 데이터 전송 단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cknowledge를 특정 시간 동안에 받지 못하면 재전송한다. 에러 처리, 그죠? 자, 그런데 에러 처리인 거는 분명한데 이 에러 처리 기법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forward 에러 컨트롤. 두 번째가 backward 에러 컨트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forward 에러 컨트롤 기법은 기본적으로 재전송하는 거. 그래서 stop and wait, 그 다음에 go and back, selective, adaptive 이런 게 있고요. backward는 변경이 됐냐, 무결석, 즉 깨졌냐, 이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대표적인 게 CRC 방식이 있어요. CRC 코드. 이거를 TCP나 UDP는 체크썸에다가 딱 넣어서 이 값을 딱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킷 교환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망에 유입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전송 속도는 느려지죠. 그죠? 뭐 당연한 거죠. 양이 많으면 어떤 거건 느려집니다. 자, OSI 7계층 중 논리 링크 제어 및 매체 제어, 맥을 제어한대요. 데이터 링크죠. 그죠? 데이터 링크는, 데이터 링크의 핵심 기능 하나는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게 주 역할이고, 그리고 맥 어드레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고. 자,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한다. 플로우.
플로우를 해주는 게 뭐죠? 트랜스포트죠. 트랜스포트. 호스트들의 주소 체계, IP 버전 4나 IP 버전 6를 쓰고요. 네트워크의 계층의 가장 큰 특징은 라우팅이죠. IP를 갖고 어디로 갈 건지 경로를 결정해 주고요. 그리고 패킷이라는 단위로 부른다. 그래서 이 패킷의 의미는 고정 크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정 크기. 고정 크기. 자, 802.2 프로토콜로 연결이 옳은 것은, 그죠? 802.11 와이어레스, 우리가 쓰는 무선 랜. 얘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예요? CSMA, CA가 되는 거죠. 그죠? CSMA, CA가 되는 거고, 쭉 넘어가요. 자,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체를 일으키는 복잡한 구조 기술이다. 아닙니다. 간단한 구조예요. 자, 이 SDN이 뭐냐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사 2급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1급도 안 맞아요. 사실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라우터들이 이렇게 실제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럼 뭐 제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걸 기계로 그리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내가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변경을 하잖아요.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SDN이에요. 그래서 유연성도 좋고, 그죠? 그래서 얘는 간편하고 유연성도 좋고, 그죠? 유연성도 좋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간편, 유연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을 변경하거나 관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SDN은.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 A에 들어가는 용어로 맞는 것은, A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의 무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무선 주파수 인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RFID죠. 그죠? 무선 주파수 인식. 전자 태그를 쓰고 스마트 태그라고도 한다. 그래서 뭐 태그가 있어서 리더기로 탁 읽으면 뜨득 하고 데이터를 읽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433MHz 짜리도 있고 900MHz 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조금 이게 얇아서 아무튼 일단 뭐 계속 해보죠. 예. 이제 됐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요. 25번. 다음에 그죠? 내용은 IP 버전 6의 일반적인 특징만 나열한 것은 뭐냐? IP 버전 6 128비트 그죠? 주소 체계인 거죠. 그래서 주 32비트에서 128비트를 바꿨고 헤더가 단순합니다. 아주 헤더가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과 보안 기능을 강화됐어요. 뭐냐면 IPSec이라는 그죠? IPSec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sec 인증과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킷의 멀티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브로드캐스트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쭉 넘어가요. 자, 랜의 구성 형태에서 그죠? 중앙 제어점으로 모든 기기가 그죠? 중앙의 모든 기기가 스타죠. 뭐 당연히. 자, 27번. 두 스테이션 간에 하나의 회로를 분할하여 그죠? 하나의 회로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독립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다수의 통신 채널을 구성한다. 이게 먹스입니다. 먹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개의 신호가 이렇게 오는데 이런 신호를 한순간에 하나만 전송을 해버리면 한 개 갈 때 다른 거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 통에다가 이렇게 중첩해서 이렇게 넣고 도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2의 n승을 1로 바꾸는 게 멀티플렉싱, 1을 원래의 2의 n으로 바꾸는 게 디멀티플렉싱. 보통 먹스, 디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NOS.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